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좀 조용하게 수업이 시작되죠? 오늘은 지금 음악 틀고 그럴 때가 아니야.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거든. 자,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오늘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온라인 수업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도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모든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들었을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 그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했던 실험 특강 말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수업이 총 6개더라고요. 그 6개를 이렇게 장수, 지금 장수마다 숫자 1, 2, 3 이게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 이걸 의미하는 건데 이 장수에 맞게 수업을 정리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 정리할 동안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나요? 아, 그랬지? 하면서 이제 추억 회상하면서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랬지?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종이랑 펜을 꼭 준비해 주셔서 선생님이 해준 내용을 같이 잘 정리해서 여러분만의 정리 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지금 A4 용지 한 장에 정리가 됐네요. 자, 여러분도 A4 용지 정도의 사이즈의 종이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색깔 펜을 써볼까? 초록색 펜을 써볼까? 아니야, 파란색. 자, 첫 번째. 이 수업은 여러분들 그때 4월 13일 날 했던 수업이네요. 자, 이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수업은 여러분들 기권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기권. 기권 하면 뭐였습니까? 대성중률. 자, 근데 제일 처음에는 층상 구조를 이루는 기권 해서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같이 쓰는 거죠? 층상 구조를 이루는 기권. 그러면서 이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의 종류는 제일 많은 게 질소. 그래서 그때 과자 포장하고 아니면은 잠수부들 그 공기통 안에도 들어있고 근데 질소만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된다? 질식한다. 그 질자를 쓴다고 했죠.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 순으로 공기들이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공기를 이 기권을 우리가 층별로 구분할 건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기온.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처음에는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더 높아졌다가 우리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층을 4개로 구분했었죠. 층 구분 몇 개로? 4개. 무엇으로 구분? 그렇지. 온도 분포로 구분. 쭉 상승하는 이 구간으로 하나 구분하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 하나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 이걸로 두 번째 층 온도가 다시 떨어지는 구간 세 번째 층 그리고 온도가 쭉 상승하는 구간 네 번째 층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층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 다 말할 수 있죠? 사실 선생님 수업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 듣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고 굉장히 인내력과 지구력이 높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인내력과 지구력이 없으면 이렇게 집에서 인강을 챙겨 듣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 층 이름 첫 번째 층 대륙권, 두 번째 층 성층권, 대성, 중간권, 열권, 대성, 중열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럼 하나씩 특징 봅시다. 대륙권 특징. 일단 공기의 대부분이 대륙권에 모여있다.
그래서 대기권에 가장 많은 공기가 있고 이 대류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대류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때야 돼? 온도 분포가 아래층은 따뜻하고 위는 차갑고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공기가 섞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류현상과 플러스 기상현상이 있으려면 반드시 수증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대류현상으로 인해서 기상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대류현상의 특징이었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까지 알려줄 수 있어. 왜 기상현상의 가장 필수적인 현상이 대류현상일까? 여러분들, 구름이 생기려면 무슨 팽창이 있어야 돼? 단열 팽창이 있어야 되지. 바로 이 과정이 단열 팽창.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그럼 당연히 공기가 팽창하잖아. 이게 바로 단열 팽창이었어. 그때 선생님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단열 팽창을 안 배웠으니까 이 내용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니까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좋네요. 단열 팽창 현상. 자, 넘어가 볼게요. 성층권. 대류권 하나 있고 성층권. 성층권의 특징은 우선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얘가 기온이 상승했잖아. 오존층에 무슨 일을 하길래 태양의 자외선, 태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자외선도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가장 큰 특징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는 거였지. 오존층 때문에. 대신에 아래가 차갑고 위에 올라갈수록 따뜻하니까 위가 오히려 따뜻해 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대류현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상현상도 없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오존층의 유래, 선생님이 그때 했었지. 오존층 유래가 뭐였어? 냄새를 맡다인 오제인에서 유래된 층이다. 오존층. 자, 넘어갈게요. 대성, 그 다음에 중간권. 중간권은 우선은 아래가 따뜻해. 그리고 위가 차가워. 이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차갑다는 건데 따뜻하고 차갑잖아. 그러면 아래 따뜻한 공기 올라가려고 하겠네? 위 차가워. 차가운 공기 내려오려고 하겠네? 그게 바로 뭐야? 대류현상이지. 그러면 공기가 단열 팽창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단열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수증기가 희박해서. 그래서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이거 글씨 왜 이럽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선생님 사실 진짜 잘 쓰고 있거든? 펜 이상해. 자, 여러분들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잘 정리해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글씨 훨씬 잘 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또 특징이 유성이 관측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성 관측. 유성이 뭐야? 별똥별. 그리고 중간권은 이 기권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층이 누구냐 하면은 중간권을 고르시면 돼요.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그게 중간권. 온도가 기권에서 가장 낮다. 글씨에 온도 가장 낮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넘어갈게요. 열권. 글씨 좀 더 잘 써볼까? 열권. 자, 열권의 특징은 일단 공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우리 기압 얘기하면서도 했었잖아. 기압 얘기하면서도 아래층이 기압이 가장 높고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서 기압이 점점 줄어드니까 공기들이 팽창했었지. 이 열권도 공기가 가장 희박한 곳. 오, 난리 났네 이거. 글씨 왜 이럴까? 그리고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오로라. 여기서 열권은 가장 별로 큰 특징이 없어요. 공기가 희박하고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했던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하권, 열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온도 분포 그래프 같은 거를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펜 색깔을 또 바꿔볼까? 초록색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복사평형 배웠었네, 복사평형. 그래서 지난 시간 거 복습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복사평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작은 컵이 있고 이 컵이 무엇을 의미했어? 지구를 의미했지? 근데 색깔은 이 실험할 때 색깔 무슨 색? 네, 검은색으로. 왜? 가장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상반되는 색이 뭐야? 하얀색. 여름에는 검은 옷 입으면 쪄 죽어요. 왜냐면 열을 제일 잘 흡수하는 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적외선 등은 무엇을 의미했죠? 태양을 의미했죠? 선생님 그림 짱 잘 그리지? 선생님이 원래 과학 선생님 안 됐으면은 미술 하려고 했어요. 미술. 미대 가가지고 엄청 유명한 작가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과학이 조금 더 재밌어가지고 과학 선생님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을 할 건데 이 실험을 했어. 적외선 등을 2분 째주고 2분 간격으로 이 컵의 온도를 측정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예상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 이거였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가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일정해졌어. 이게 바로 복사평형이었지. 이 지점이 딱 복사평형이 되는 지점이었고 자,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단골 문제, 단골 키워드. 복사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흡수량과 방출량 중에 누가 많습니까? 네, 온도가 올라가려면 방출을 해야 돼, 흡수를 해야 돼. 흡수를 해야지. 복사평형 도달 전까지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고 복사평형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흡수량과 방출량이 일정하다.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실험을 왜 했어? 태양 복사, 태양이 주는 에너지인 태양 복사 에너지와 이 E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약자 쓸 때 E라고 씁니다. 그리고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일정해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죠. 자, 그리고 응용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컵 A랑 B를 놓고 적외선 등으로부터 거리를 다르게 하는 거야. 여기는 10cm, 여기는 A까지는 20cm. 그래서 복사평형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이런 그래프를 문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자, 거리가 달라지면서 달라질 수 있는 것 두 가지 뭡니까? 두 가지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온도와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가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온도니까 우선 B부터 그려볼게. 도달하고 복사평형에 도달하면 일정, 이게 B. 근데 A 같은 경우는 도달하는 시간도 더 걸리고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온도도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완전히 퍼펙트.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실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이 통닭구이도 그때 막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왜 지구가 끝없이 온도 상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무엇 때문에? 복사평형 때문에. 자, 두 번째 수업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선생님이 내 수업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꼭 필수적인 내용만 하고 넘어갔거든. 자, 세 번째 수업. 이때는 뭐 했냐면은 자, 이 온 우주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무엇을 이루냐? 복사평형을 이룬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지구나 달이나 다른 지구 주위를 돌잖아.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지구가 달이랑 떨어져 있다고 해봤자 이 거리는 뭐 태양이랑 거리에 비하면 너무 코딱지 정도가 있는 정도, 태양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의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지구랑 달이랑 이렇게 평균 온도가 차이가 나냐. 지구는 겨울, 여름, 낮, 밤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온도가 15도 정도라면 달은 마이너스 18도 정도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까 적외선등을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 어떤 컵 A랑 B가 아주 똑같은 위치에서 두 개가 있는데도 지금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대기가 있던, 대기가 없던 둘 다 복사평형은 일어나. 하지만 대기가 있으면 무슨 효과가 일어납니까? 온실 효과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달은 대기가 없어. 근데 지구는 대기 있어. 그러니까 달은 온실 효과가 없어. 선생님이 막 지구가 온실에 쌓여있는 그림이랑 같이 보여줬었지. 온실 효과라는 것은 지구가 낮에 열을 받았다가 밤이 되면 그 열을 다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흡수량과 방출량이 일정해질 때까지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 내보내지 않고 대기가 어느 정도 그 열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내보내서 밤이 됐을 때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효과. 그것이 바로 온실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뭐라고 합니까?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 이 기체들의 종류가 뭐였죠?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지금 인간들이 공장에서, 매연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일회용품 같은 거 폐기 처분할 때 불에 태우면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메탄도 우리 지금 인간이 너무나 많은 육식을 하면서 방귀 에서도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고, 수증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요즘 온실 효과가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원래 온실 효과는 좋은 거야. 지구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 온실 효과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이 현상,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지구온난화였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까지 우리가 딱 배워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복사평형을 이룬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복사평형이라는 것은 거리가 같으면 거리와 모든 상황이 같으면 복사평형은 똑같은 온도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비슷한 지구나 달이 평균 온도가 다르냐. 그 이유는 대기가 있다 없다의 차이에서 일어난다. 대기가 있으면 온실 효과가 있다. 대기가 없으면 온실 효과 없다. 온실 효과라는 것은 온실 기체에 의해서 열이 바로 방출되지 않고 대기가 머금어서 지표를 다시 내뿜었다가 다시 서서히 흡수해서 천천히 내보내는 그런 효과가 온실 효과인데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바로 온실 기체다. 온실 기체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과다하게 배출되면서 지금 지구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온실 기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로 이번 시간이 끝났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그룹 만들기 하면서 선생님이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왔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 이 얘기가 뭐야? 공기 1kg 속에 공기가 너무 가벼운데 1kg이면 얼마나 많은 공기겠어. 자, 이 1kg 속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냐.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곡선을 그려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해당 1kg 속에 몇 g까지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냐인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증기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이유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해줬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돼? 공기 부피가 커져. 수증기는 남이랑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물로 옮겨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부피가 커지면 수증기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커진 거지. 그러면 충돌 횟수가 줄어들지. 그럼 옮겨져 잘 안 되겠지? 그래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것이. 이걸 해봤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하거나 습도라는 개념을 했었는데, 습도라는 것은 두 종류야.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절대 습도라는 것은 뭐 주변 온도, 뭐 부피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냥 공기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 오, 글씨 왜 이래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 자, 근데 그러니까 절대 습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공간 안에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 습도는 그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 그게 뭐야? 포화 수증기지.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에서 실제로 수증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곱하기 100. 자, 이거 식으로 보면 조금 어렵다 느낄 수 있는데 예시 들어보면 굉장히 별것도 아니에요. 자, 온도가 만약에 30도였어. 온도가 30도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이 몇이었냐? 10g per kg. 그러니까 30도에서는 얘가 10g까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공기는 어떤 공기 A라는 공기는 현재 수증기량이 1kg당 5g밖에 없었어. 자, 그럼 이 공기의 상대 습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현재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최대로 10g까지 포함할 수 있었어. 근데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5밖에 안 돼. 자,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가 되는 거지. 상대 습도는 50%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 선생님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했어. 선생님, 현재 공기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증가하면서 커지잖아요? 근데 수증기도 기체니까 온도 높아질수록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자랑 분모가 같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과학에서는 단위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낼 때 부피를 사용했다. 포화 수증기량의 부피분의 현재 수증기량의 부피 이랬으면은 정말 습도가 부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야. 근데 이 상대 습도 구하는 단위가 뭐예요? 그램 퍼 킬로그램. 그램 퍼 킬로그램. 몸무게는 부피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때랑 이렇게 움츠리고 체중 위에 올라갔어. 이때랑 몸집을 엄청 크게 해서 체중 위에 올라갔을 때랑 몸무게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죠. 그것처럼 수증기도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집니다. 온도가 10도씨일 때랑 온도가 50도씨일 때랑 부피 당연히 커져요. 대신에 온도가 커져서 부피가 커졌다고 이 안에 수증기 알갱이가 만약에 3개 들어있었다 해도 온도가 올라가도 큰 부피 속에 수증기는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게라는 것은 이 수증기 각각의 무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커져도 무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피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변하지 않아요. 오직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그 온도에서의 수증기량만을 의미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고, 선생님이 이때 상대 습도가 밑으로 갈수록 글씨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상대 습도가 달라지는 요인 두 가지. 자, 여러분들은 글씨 잘 쓰세요. 상대 습도 요인 두 가지. 어떤 거 두 가지에 따라서 상대 습도가 변하냐? 첫 번째, 지금 상대 습도 공식이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이잖아. 이 두 가지만 의미 있게 생각하면 되지. 당연히 상대 습도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 수증기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자, 두 번째, 현재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인데 그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뭐에 따라서 달라져? 이 포화 수증기량,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수증기량과 온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인데 네 번째 수업도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포화 수증기량의 의미, 현재 공기가 그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그것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 두 번째, 습도라는 것은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가 있다. 절대 습도는 온도, 뭐 그 상황 이런 거에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정말 자체적으로 그 공간에 수증기가 얼마큼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고, 상대 습도라는 것은 이 공기가 최대로 얼마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냐, 이게 바로 상대 습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뭐 햄버거 하나만 먹으면 배가 완전 불러. 배부름 정도 100%야. 근데 김준현도 햄버거 한 개 먹었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절대 습도는 똑같은 거야. 둘 다 똑같이 햄버거 한 개 먹은 거니까. 근데 상대 습도는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한 개 먹으면 배부른 정도인데 김준현은 한 개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고픔이 더 큰 거야. 그런 것처럼 똑같은 수증기라 하더라도 온도가 낮으면 어떤 공기에서는 굉장히 습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왜? 만약에 온도가 여기 10도씨였어. 그러면 똑같이 5g/kg의 수증기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는 포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온도 30도에서는 5g 정도면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상대 습도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이 상대 습도가 뭐에 따라 달라지냐? 도대체 건조하고 습하다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 첫 번째,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그 자체. 두 번째, 그 공기의 온도. 왜? 이 온도에 따라서 분모인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네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중에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지구온난화 교과서 부분을 한번 짚어줬었어요. 자, 먼저 볼게. 이게 지구야. 이게 태양이야. 태양이 지구 쪽으로 온도를 100만큼 줬다. 그럼 지구가 100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 왜 알루미늄 컵을 검은색 쓴다고 했어? 검은색이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근데 지구는 순수하게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물체가 아니잖아. 구름이 하얀색도 있고 빙하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 그래서 100을 다 받지 않고 이 중에서 70만 지구로 들어와요. 70. 그럼 나머지 30은 그냥 튕겨서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은 양은 70이야. 근데 우리는 복사평형이라는 걸 배웠지. 70을 받았으면 복사평형 해야 되니까 복사평형이란 게 뭐야?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70을 흡수했잖아. 그러면 방출도 몇을 해야 돼? 방출도 70을 해야 돼. 그래서 70을 내보내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70을 받았지. 그러면 받은 순간 바로 내보내요?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하냐? 온실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온실효과로 이 70을 받았으면 그 받은 즉시 바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70을 대기가 나눠 가져.
대기가 20 가져가고 지표가 50 가져가.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서서히 대기가 이제 다시 20 먹어먹던 거 서서히 지표 줬다가 지표도 다시 대기 줬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보내는 거죠. 이 과정은 나눠 가지는 이 과정은 무엇에 해당한다? 온실효과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온실기체 너무 많아져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 이 온실효과는 온실기체 때문인데 온실기체가 너무 심해지면 지구온난화가 된다고 했잖아. 온실기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너무 많아진 이 상황이 나쁜 거지.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봐봤어. 이산화탄소가 쭉 증가하더라고. 근데 이 그래프랑 완전 비례하게 지구의 평균 기온도 이 그래프에 걸맞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막 지구온난화 음모론 해가지고 지구온난화는 뭐 태양이 활동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뭐 태양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지구는 원래 계속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했었다. 이게 지금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두 가지 다 반박할 수 있어요. 태양에 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 우리 기권에서 대성, 중열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근데 만약에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 거라면 대기권, 상층권, 중하권, 열권 다 온도가 상승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대륙권에서만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그 얘기는 우리 대륙권이 대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대륙권에 있다고 했죠. 대기. 그러니까 대륙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대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지구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다. 이것은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냐?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서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의 속도가 아니라 무려 그때에 비하면 25배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지금 반드시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슬점이라는 것을 했었어. 이슬점이라는 것은 포화수증기압 곡선을 그려면 이게 포화수증기압. 포화수증기가 상승하고 있네? 그럼 이 가로축은 뭐겠어? 그렇지. 온도.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자, 만약에 이 A 공기가 있어요. A 공기를 내가 응결시키고 싶어. 응결했다는 것은 완전히 포화됐다는 거지. 지금 A 공기가 있는 이 온도에서는 포화되려면 이 정도의 수증기가 있어야 포화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응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A 공기는 수증기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럼 수증기를 더 넣어주지 않고 이 공기를 응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치. 얘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딱 포화 수증기 곡선을 딱 닿으면서 이게 뭐야? 이슬점. 이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죠. 포화될 수 있는 그 온도. 그 온도에 달하면 얘가 응결되는 것이. 그래서 이슬점이라는 것은 이슬이 되는 온도다. 여러분들 이거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막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확 갔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안경 같은데 김이 확 끼면서 갑자기 응결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게 바로 이슬점에 도달한 상황이죠. 순식간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이야. 집 안에서 굉장히 따뜻했어. 근데 지금 바깥은 눈이 내려. 바깥은 추워.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물을 팔팔 끓여. 그럼 이 물이 여기서는 안 보였는데 창가에 가면 어떻게 돼? 창가가 뿌옇게 변해버리지. 그 이유가 뭐야? 여기는 따뜻해서 응결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창문은 춥잖아. 그러니까 창문에 이 수증기들이 달라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뚝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이슬점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와,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했었네. 기압이란 걸 했었죠. 기압. 기압이라는 것은 뭐야? 공기의 압력.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 글씨가 이상해져. 공기의 압력 해서 기압. 공기는 대성 중열 중에 어디 가장 많아? 대륙권에 가장 많지? 그래프를 그려볼게. 기압이라는 것은 대기권에 가장 많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압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밑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지표면에서는 기압이 가장 높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왜?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해볼게.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 그러면 누르는 힘이, 공기덩어리를 꽉 조이고 있던 힘이 적어졌어. 그럼 그 공기덩어리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네, 부피가 커지는 것이. 열없이 부피가 커져? 그게 바로 뭐야? 단열 팽창이지. 그래서 공기가 높은 곳으로 가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그럼 온도 줄어들지? 단열 팽창하면 온도 줄어들지? 이거 선생님이 제대로 한번 정리해볼게. 다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 줄어든다. 자, 주변에서 이 공기덩어리를 누리고 있던 이 압력이 엄청 셌단 말이야.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르고 있던 힘이 줄어들지. 그럼 이 공기덩어리가 쑥 커져. 이것이 바로 열없이 팽창했다. 단열 팽창. 부피가 커지니까 부피 커지고, 이것은 바로 단열 팽창이다. 단열 팽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온도가 낮아지지.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이슬점에 도달한다는 거. 이슬점 도달하면 그게 바로 구름이죠.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쭉 정리할 수 있으면 그건 구름 마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면, 공기덩어리가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 기압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지겠지?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열없이 팽창했다는 거니까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 이슬점 도달하겠네? 그러면 응결돼서 구름 되겠네. 여기까지 쭉 정리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으면은, 자, 방금 높이 올라가고 기압 떨어지고 부피 팽창하고 그런 구름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공기덩어리의 높이가 높아질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했었어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이 상황. 첫 번째, 따공과 차공의 만남. 두 번째, 지표면 일부 가열. 세 번째, 공기가 산을 타고 오름. 네 번째, 저기압일 때. 선생님이 그때 막 중국말처럼 따가 산죠. 난 너희들 계약하면은 이건 절대 할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해. 너희들이 지금 내 얼굴을 모르고 나도 내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따가 산죠. 따가 산죠. 자, 왜 이 상황에서 왜 공기가 올라가요? 지금 따콩차콩 만남 이 상황은 트럭이랑 경차랑 꽝 부딪혔다고 보면 돼. 그러면 누가 올라가 버려? 트럭은 무거우니까 경차가 트럭 위로 이렇게 솟구치게 된단 말이야. 그것처럼 따공이랑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꽝 부딪히잖아? 따뜻한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 버려. 그러면 이 따뜻한 공기는 졸지에 고도가 높아져 버렸지. 고도가 높아져 기압이 낮아져. 부피가 팽창해 단열 팽창해 온도 낮아져서 구름이 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면 일부 가열. 자, 이건 뭐야? 여기만 따뜻해졌어, 땅이. 그러면 공기가 따뜻하면 부피가 팽창하죠. 샤르레 법칙 그때 잠깐 했었는데 따뜻하면 부피 팽창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단열 팽창이 아니잖아요. 그치, 여긴 단열 팽창 아니지. 대신에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위에 있는 공기들을 밀어 올려버리지. 그럼 그 위에 있는 공기는 열 없이도 고도가 높아지지. 고도가 높아져? 고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기압이 낮아져. 부피가 팽창해. 단열 팽창해. 온도 낮아져? 구름이 돼. 이게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산이 있어. 공기가 그냥 발이 있어서 등산을 하진 않지. 공기 덩어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산을 타야 되지? 산을 탔네? 고도가 높아지네? 고도가 높아지면 다시 기압이 낮아져. 부피가 팽창해, 단열 팽창해, 온도가 낮아져, 이슬점 도달해, 구름이 돼. 그래서 산 위에 구름이 생기는 거지. 네 번째, 저기압이야. 주변은 다 고기압이야. 고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 주변에 비해 세다는 것이. 그러면 주변에서 꽉 눌러. 그럼 여기만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기가 어디로 가겠어? 여기서 눌린 공기들이 여기 저기압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지. 그럼 주변을 싹 누르고 있는데 수많은 공기들이 계속 유입돼? 그럼 공기가 밀려 올라서 고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공기들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누르고 있던 기압이 낮아지고 부피 팽창하고 단열 팽창하고 온도 낮아지고 이슬점도 낮아서 구름이 돼. 그래서 오늘 날씨는 저기압이라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런 일기예보가 가능한 것이.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경우다. 이걸 배웠었어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딱 그리고 북한, 남한, 그리고 여기 태백산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유난히 이 지역, A 지역만 여름만 되면 되게 덥고 건조해. 이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배운 사람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우리나라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나중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여름만 되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지금 산이잖아. 태백산. 자, 그럼 이거 평면적으로 그려볼게. 산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는 바다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A 지역이지. 자, 여름만 되면 여기서 바람이 불어와. 그럼 공기덩어리가 어떻게 돼? 산에 타겠지? 공기덩어리가 산에 타면 높이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럼 단열 팽창이네? 그럼 온도가 낮아지겠네? 그러면 연결돼서 구름이 되겠네? 그래서 산 건너기 전에 비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겠지. 계속 공기들이 산 타면서 비를 내리니까. 근데 이제 비 싹 내려버렸네? 그럼 이 공기는 비가 이제 수증기가 없으니까 굉장히 건조하겠지. 근데 이제 바람이 계속 부니까 이 공기가 내려갈 거란 말이야. 산에 타고 내려가.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압이 점점 세지지. 공기덩어리를 누르는 힘이 커진단 말이야. 공기덩어리가 꾹꾹 압축돼. 그럼 단열 압축이 되네? 단열 압축이 되면 무슨 현상이야? 단열 압축, 온도가 올라가네? 그러면 그래서 이 A 지역은 건조한 데다가 온도까지 높은 고온, 건조한 공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어? 높새바람. 이름도 있어. 우리 선조들이 이름까지 지었어. 팬현상.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구름의 종류. 두 가지. 완전 뽀글뽀글 뭉게구름인 이게 뭐야? 저군형. 그리고 넓고 얇게 퍼지는 층운형. 자, 저군형은 우리 구름이라는 것은 공기가 상승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건 딱 봐도 공기가 빠르게 상승했겠어? 천천히 상승했겠어? 그치? 공기가 빠르게 상승했을 때 이거는 공기가 천천히 약하게 상승했을 때
공기가 하강할 때는 구름은 안 생겨요. 상승할 때. 자, 그리고 비가 어떻게 내리겠어? 얘는 그냥 한 방에 모아서 때려, 비를. 근데 얘는 조금씩 천천히 오래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나기는 둘 중에 뭐겠어? 그렇지. 저군형이 소나기. 이거는 넓게 오래 비가 내리는 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름 종류를 구분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유형. 이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약간 추운 지방에서.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적도 쪽, 저위도, 더운 지역. 근데 중위도, 고위도는 어땠어? 높이 올라가면 추우니까 얼음이야. 구름이 얼음으로 돼 있어. 그리고 여기는 물이랑 얼음이 섞여 있어.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물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여기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물방울이 증발해서 얼음에 달라붙어요. 물방울이. 얼음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얼음이 무거워서 뚝 떨어지는데 이때 녹으면은 비가 되고 얼은 채로 떨어지면 눈이 되는 거였지. 이게 중위도 고위도에서 비가 내리는 빙정설인데 저위도에서는 그냥 구름 전체가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이 물방울들끼리 막 뒤섞이다가 무거워져서 뚝 떨어지면은 여기는 비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눈이 내리겠어 안 내리겠어? 아니지, 안 내리지. 왜냐면 구름 전체가 물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했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셨나요? 선생님이 이거 지금 펜의 특성 때문에 약간 글씨들이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천천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쁜 글씨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수업도 잘 재밌게 정리하셔서 우리 이제 곧 학교에서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